안녕하세요. 남양주 의정부구리 강원도 부동산 인도 및 철거, 상가임대차,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전문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불경기가 몇 년 지속되다 보니 분양계약 해제나 취소가 가능하냐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만 혹은 중도금까지 납부하기까지 했는데 해제나 취소가 가능할까? 여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분양계약에 대하여 빠르게 해제나 취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분양계약을 하루라도 빨리 해제하거나 취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말기까지 부동산 불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높은 분양가 허위 가장 광고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상 사두면 계속 오를 것 같아 덜컥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거나 불경기가 와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해제 취소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 부담일 겁니다. 만일 어떤 케이스에서 시행사의 규칙 사유로 보이는 바가 있어 이를 이유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취소를 내용 증명을 통하여 통보를 하는 경우에 수분양자는 해제 취소 통보가 도달한 시점 이후부터는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될 수 있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 거기에 이자를 붙여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단순히 수분양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때는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유가 법원에 의해 인정받기 전까지나 혹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분양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다수가 중도금 대출극에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이든 혹은 시행사가 그 이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던 간에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분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행사가 알선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3회차 혹은 6회차까지 분할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수분양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탁사 계좌로 다이렉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3회차면 3회차, 6회차면 6회차 전체가 다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일부 회차만 지급이 된 상황이라면 향후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관계된 모든 당사자, 즉 시행사뿐 아니라 이를 수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신탁사에도 시행사의 규칙 사유를 근거로 하는 계약 해제 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출을 실제 실행해주고 있는 은행에도 내용 증명을 같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시행사 규칙 사유로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 취소됐으니까 중도금 대출이 추가적으로 지급돼서는 결코 안되고, 그렇다면 중도금은 수분양자인 내가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대의 변제받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금액이 계속 시행사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면 상대방 시행사는 자금 부족 등 문제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때부터 적게 넣으면 협상의 여지가 더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행사의 현실적인 문제를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 상황을 수분양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 해제 취소 분쟁은 잔금 지급할 시점, 실제 입주하려는 시점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전점검 때 참석하여 보니 하자가 발생하여 실거주가 완전히 어려워 보이거나 아예 첫 공지된 준공 시점을 못 맞추어 입주 시기 자체가 너무 늦어지게 된 경우, 분양광고상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누락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분양 대금을 일부라도 감액해 보려는 의도로 타 수분양자들과 묶여 소송을 제기해 놓는다든지, 처음 분양받을 때와는 다르게 다른 주거지로 가고 싶어 하거나 애초에 투자 목적인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 보여 해제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지만 잔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져 예를 들면 전세입자를 구하여 잔금을 치르려 하는데 경제 상황상 잘 안되어 보여 해제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 수분양자들로 인해 잔금 지급 시기 입주 시기에는 시행사가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이런 문제점들이 몰리게 되면 시행사가 영세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 해제나 취소를 할 여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PF 대출 등을 받아 시공을 하였을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든 이런저런 이유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을 어떻게 해제 취소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말한 계약 해제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거의 태반이 시행사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라도 들어갔다, 계약금은 전체 분양금의 10%가 많긴 하겠지만 5%만 넣어도 된다라는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이든 계약금 전부이든 신탁사 계좌에 입금만 되면 업무 수탁을 의뢰받은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신탁사에서는 거의 100% 해지는 안 됩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간단하게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꼬드기는 말로 지금 포기하면 손해가 크지 않냐? 전매를 생각해보자 등등의 본질과 벗어나는 말로 시간을 지체시킨 다음 중도금 잔금 시기까지 끌고 가려는 경향이 큽니다. 나중에는 대행사에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결국 상대방인 시행사나 신탁사, 시공사의 기책 사유를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본안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상대방의 기책 사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이유 중 입주 기간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입주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거나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공정률에 맞게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예 부실 공사가 되어 거주가 어렵다거나 기존에 안내됐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설계가 되거나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등등 사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형사 고소도 가능한 경우로 시행사나 신탁사가 분양 대행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확정된 수치로 유인을 하거나 확정적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혹된 광고를 통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했다면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만 광고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법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법률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인데요. 분양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중대한 내용을 설계 변경한 경우에도 이 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민사만 하지 않고 형사고소 대상을 찾았다면 고소를 통하여 기소처분, 유죄 판결 등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이 결과를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재판부에서도 이를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 결과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시행사나 신탁사 분양 대행사 대표 입장에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압박을 느껴 도중에 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 괜찮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최종수단이라 할 수 있는 민사상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입니다. 상대방의 기책 사유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면 분양계약 해제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 등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본안 소송의 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도 있겠고 또는 수분양자, 자신이 성년 후견이 필요하거나 이미 후견인이 있는 정도로 정신적 무능력인데 예를 들면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미 성년 후 견자가 있거나 하면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에 사유가 없어도 일반적인 법리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빠르게 분양계약 해제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7년 차에 이르며 형사고소 분야, 점유취득 시효, 상가임 대차 분쟁, 경계침범, 건물철거 인도 등 부동산 소송 전문가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를 참조하시고 03152-2100 대표번호로 전화와 문자 수신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상담으로 1:1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